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관계법령에서 가장 첫 번째 법이죠.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품질관리법은 줄여서 이제 농품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농품법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 15회 시험까지는 1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16회 시험에서는 1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문항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드리면 총에서 7개 장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가장 기본 여러분들 총칙인데 이 총칙 테마에서는 항상 잘 나오는 문제, 안 빠져나오는 파트가 용어정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도 있지만 용어정이 하나 체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가 있죠. 우리 심의에 관련된 문제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칙에서는 용어하고 심의에 잘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2장엔 여러분 우리 표준 규격하고 품질관리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표준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입니다. 이분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회 시험에서도 7문항이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표준규격 품질관리 쪽에서는 가장 기본 여러분들 우리 표준규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표준규격을 정리하는 것 여전히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농산물 우수관리 테마죠. 자, 우수관리 쪽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16회 시험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라서 이력 추적관리입니다. 이력 추적관리도 우리 16회 시험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사후관리는 넘어가고요. 자,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도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이력 추적관리와 지적 표시 등은 여전히 출제가 2개 이상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이 표준규격 품질관리 쪽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이 표시에 관련된 파트. 자, 이 부분은 한 문제 정도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표시 방법 내지 거짓 표시 등이 금지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자, 안전성 조사 이 부분도요. 안전성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 위험 평가에 관련된 문제들. 자, 이 부분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농산물의 검사 및 검정이 나오거든요. 우리 검사 그리고 검정 부분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 검사 검정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들 확인하고 조사 점검 등 내용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칙 부분인데 우리 보칙 부분에서는 여러분 출제가 아주 잘 된 부분이 있죠. 자,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칙 부분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품질관리사 직무를 물어보는 문제, 즉 업무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출제가 안 빠지다시피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칙 부분은 이게 보통 중심이 될 것이고요. 벌칙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 문제보다도 각 부분에 흡수돼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품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이렇게 정리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용어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의도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각 부분을 빠지지 않고 내는 경향이에요. 이쪽도 한 문제. 안전성 조사도 한 문제. 검사 검정도 한 문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보칙 쪽에서는 주로 우리 농품사의 업무범위죠. 이걸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총칙에서 우리 농권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목적사항을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법 1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목적 내용에 관한 파트.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기출됐었죠. 자, 보시면 자,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목적에 관한 문제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입니다. 자, 품질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품질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점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와 있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인 상품성이 나오죠. 상품성을 향상하고, 자, 상품성을 향상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성, 상품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공정 거래입니다. 자, 이것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 관리 통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 상품성을 늘리고 공정 거래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 나와 있죠.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소득 증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자,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생산자 보호가 아니고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소득 증대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목적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과거 우리 8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가로 넣기. 그래서 일반적인 품질 관리 통해서 가로, 그리고 안전성 가로, 뭐 이런 것들, 또 상품성 가로, 또 우리 소비자 보호죠. 이 부분을 가로쳐 가지고 가로 넣기를 나온 적이 있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우리 13회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13회 시험에서도 목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아닐 때. 자, 이것은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다. 자, 이것은 목적상에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농품법의 목적에서는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는 안 나와 있다. 이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의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용어 정의는 우리 11회, 13회, 15회, 16회 연속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이제 우리 16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용어 정의죠. 자, 농산물이 나옵니다. 농산물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 농산물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죠? 생산되는 그 산물을 농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그 농업활동 생산하는 산물이라고 할 때 농작물 재배업, 자, 축산업, 임업이 나오죠. 한마디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표적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육해시험에서 나왔던 건 한 가지죠. 여러분들 농산물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잘 보는 게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 생산자 단체 부분도 여러분들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 한 가지예요. 자, 용어적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농업 및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나오죠. 거기 나오는 생산자 단체하고 기타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자, 농업 농축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생산자 단체가 나와 있죠.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농업인의 권익법을 위해서 자주적인 조직을 의미하는데, 자, 일반 생산자 단체로 소개되는 것은요 6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점들 농업협동조합회 그리고 중앙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줄여서 농협 그리고 중앙회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조합이 나오죠. 산림조합이나 그 중앙회, 그 산림조합 그리고 중앙회가 나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여변초 조합이 나오네요. 여변초 조합, 자, 여변초 조합 그리고 역시 중앙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 생산자 조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전문 생산자 조직은 말 그대로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해가지고 법인격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인 5명 이상이 만든 일반적인 법인격 있는 조직,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부력이 정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자, 또 한 가지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죠. 회사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부령에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령 한번 틀려요. 생산자는 보통 6개 기억하시면 돼요. 6개. 농협, 산림조합, 여변초 조합이죠. 또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이다. 또 우리 불행에서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자, 이것을 생산자 단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전문 생산자 조직인데 이 부분을 자,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하고 있는 전문 유통자 조직이다. 자, 이건 여러분 생산자 단체는 들어가지 아니하죠. 자, 유통자가 아니고 생산자 조직입니다. 우리 법인격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6개를 생산자 단체라고 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이죠. 자, 물류 표준화가 나옵니다. 자, 물류 표준화 이 부분도요. 일반적으로 15회 시험이죠. 가로넣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류를 표준화시킨다.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그리고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기기라든가 용기 또는 우리 설비 또는 정보 등입니다. 자, 이것을 규격화시킨다 나와 있죠. 표준화시킨다는 말은 이런 것을 규격화시킨다. 알겠죠? 틀을 딱 잡아서 규격화시켜 주는 거죠. 표준적 규격을 만들어 주는 거다. 자, 그럼 이게 규격화되면 효과는 뭐죠? 자, 일반적으로 그럼으로써 호환성하고 연계성이죠. 자, 호환성과 연계성을 온활히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물류 표준화에서는 우리가 기기, 용기, 설비, 정보 같은 것을 규격화시킨다. 그죠? 규격화시킨다. 우리 15회 시험에서 가로넣기 나왔다 했죠? 규격화. 그래서 호환성이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알죠? 서로 표준화됐기 때문에 바꿔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환성 또는 연계성이죠. 이걸 온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물류 표준화다. 알겠습니까? 표준화 개념은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자, 농산물의 우수관리 나오죠? 자, 농산물의 우수관리입니다. 자, 농산물 우수관리 개념은 거기 나온 것처럼 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각 단계로 나와 있죠. 생산이나 수확 후 관리, 유통 각 단계에서 자, 농업 환경과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 우수 관리를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 환경입니다. 농업 환경. 또 자, 유해 요소죠. 자, 유해 요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약이나 중금속 등 또는 유기 오염 물질 등이 잔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해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우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수 관리는 우리 농업 환경 그리고 유해 요소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안전성 확보죠.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농산물 우수 관리다. 그래서 농업 환경이나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이력 추적 관리하고 간간히 바꿔치기해서 개념을 물어보거든요.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하는 선생님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 그 해당 농산물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죠? 안전성에 문제 발생할 때 그 이력을 추적해 가지고 추적해야만 원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력 추적 관리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단계는 주로 이제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정보에 관해서 이력 기록을 관리한다. 이력 추적 관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력 추적 관리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다.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추적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규명한다. 원인을 규명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고자 이력 추적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간히 문제상에서 여러분들 자, 이런 거죠. 자,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걸 이것을 이력 추적 관리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는 거죠. 자,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농산물 우수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력 추적 관리는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각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거다. 정보를 기록 관리하면 이력 추적 관리. 농업 환경이나 유해 요소를 관리하면 농산물 우수 관리. 알겠죠? 기본 키워드를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지리적 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자, 지리적 표시는 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명성, 품질 그 밖에 특징 나오죠. 자, 지리적 표시는 우리 농산물이나 또는 그 가공품입니다. 자, 농산물 또는 가공품에 갖고 있는 명성, 또 품질, 또 그 밖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자, 우리 특정 지역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자, 우리 지리적 특성의 기인 이게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기인되는 거다. 이게 본질적 의로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적 특성에 의해서 그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 지리적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6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가로 넣었죠. 가로 넣어서 이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단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명성입니다. 또 품질 특성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특정 지역의 지적 특성에 기인된다. 그래서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이 거기에서 생산 또는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됐음을 표시하는 것. 이 보통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넣기가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수관리나 이력 추적과 지적 표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테마고 우리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기본 용어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동음 이어 지적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떤 걸 틀리게 하는 것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는 동음입니다. 근데 이 의어 이게 뭐죠? 자, 우리가 음은 하나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소리, 즉 발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의어는 뭐죠? 뜻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발음은 똑같다 하더라도 발음은 똑같하더라도 뜻이 다른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세요. 자, 개념 자체는 동일 품목입니다. 자, 동일한 품목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지리적 표시할 때 타인의 지리적 표시하고 발음은 같다. 동일 품목을 우리 지리적 표시하는데 자, 다른 지리적 표시하고 발음은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타인의 지리적 표시하고 발음은 동일하다. 하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동음 이어 지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동음이어는 발음은 똑같지만은 자, 뜻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음은 동일하지만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를 동음 이어 지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역이 다른인데 이 부분도 자, 발음도 동일하고 지역도 동일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린 점이 되겠죠?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를 우리는 동음 이어 지적 표시다. 개념을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지적 표시권이 있죠? 자, 일반점들 지적 표시권이라는 권리를 말하잖아요. 이 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말 그대로 지적 표시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배타적이란 말은 나만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타인을 배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을 말한다. 지적 표시권은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지리적, 즉 우리 지식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9번째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나오죠. 자, 이 개념도 일단 특징은 두 가지 걸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일단 인공적으로 나와 있죠. 자, 개념입니다. 인공적으로. 자, 유전자 우리 DNA죠.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또는 재조합을 하는 것이다. 재조합. 자, 그래서 의도적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나와 있죠. 그래서 의도적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일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공적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개입해서 유전자를 분리하고 재조합시키는 것이죠. 인공적이다. 자, 이분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인공이 들어가서 분리 재조합할 때는 의도적 특성이죠.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산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 여러분 우리 문제상에서 의도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개념에서 틀리게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포인트. 인공적인데 자연적 하면 틀렸다. 그죠? 또 의도된 특성,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에요. 의도하지 않는 특성하면 틀린 점은 되겠죠?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이 종류 같은 걸 물어보는 것, 또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 두 번 기출됐던 테마입니다. 일단 유해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자, 유해 물질 여러분 우리 13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또 6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해 물질은 거기 농약이나 중금속, 항생 물질,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의 잔류 또는 오염되어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친다. 유해니까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은 기본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은 총리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이 부분 여러분 뭐 대통령령이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린 지문 되겠죠? 또 뭐 부령으로 정하는 틀린 지문 되는 것이에요. 위의 물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총리령 정하는 위의 물질이 뭔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8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암기하지 않아도 약간 상식선에서 볼 수 있네요. 자, 농약이나 중금속은 당연히 위의 물질이죠. 또 항생 물질,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 생물 독소, 방사능,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위의 물질에서는 보시면 우리 항생 물질도 위의 물질에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 6회 때 틀리게 나온 게 환경 호르몬이 나왔었죠. 자, 여러분들 환경 호르몬. 자, 이것은 거기 위의 물질 종류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면 틀린다. 위의 물질은 아닙니다. 자, 농약이나 중금속 전부 다 위의 물질이고요. 항생 물질도 위의 물질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11번째죠. 식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식품은 여러분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신다 나와 있죠. 자, 그런 것을 식품.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모든 음식물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개념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농산물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한다. 식품 개념 하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식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이 직접이죠. 자, 사람이 직접 먹거나 자, 또는 마신다 나와 있죠. 그래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식품. 자, 또 그 농산물을 주 원료로 나와 있죠.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이 식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식품 산업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것을 식품 산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품하고 식품 산업에 관한 문제,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예시 문제 하나 나와 있죠. 그거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농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인데 맞는 것, 즉 옳은 것을 골라라. 항상 여러분 물어볼 때 문제 포인트는 거기는 용어 정의라고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끝부분에 맞는 것. 자, 그래서 항상 2개 포인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 용어를 물어보는 것이고,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옳은 것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번 질문 봅시다. 1번 질문,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까 우리 여러분들 농산물은 뭐죠? 농업활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물을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농산물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처럼 가공해서 만든 이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농업활동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유전자 분리 제조합된 거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적이 아니고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분리 제조한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생산자 단체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자 사건이 봤던 것처럼 우리
농업협동조합, 농협이 있고 산림조합, 여변처조합, 그리고 전문 생산자 조직이죠. 거기다가 이제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두 가지 들어갔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그러면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아니고 부령이 정하는 단체.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이 옳은 답입니다. 자, 이력 추적까지 나와 있죠. 이력 추적까지는 우리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 우리가 이력 추적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출제된 용어 테마를 정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강은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